자, 일단 전역 상태 관리 도구 컨텍스트 API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얘를 도입을 하는 효용,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시 한번 요 구조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Next.js에서는 여러분 레이아웃과 그 컨텐츠 페이지 간에 프롭스로 바로 이렇게 내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상 당연히 그러니까 조상과 자손의 관계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레이아웃 이렇게 만들고 컨텐츠 페이지 어디서 만들었어요. 예. 자, 이렇게 했다 해서 얘가 바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냐? 자, 직계 부모 자식 관계가 되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여기 안에 뭔가 층층이 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직접적으로 상속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롭스로 내려주는 게 용이하지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얘랑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차라리 전역적으로 뭔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스토어를 만든 다음에 얘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근데 뭐 물론 프롭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 이런데 그런 페이지끼리나 혹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컴포넌트끼리의 상속 관계. 요럴 때는 이제 프롭스로 내려줄 수 있죠. 뭐 컴포넌트 뭐 A가 있고 여기가 이제 컴포넌트 A면 A라 치면 여기가 컴포넌트 B라면 자, 얘네들은 이제 뭐 데이터 공유할 때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겠죠. 프롭스라는 걸 이용해서. 자, 근데 뭐 단순한 이런 구조라면 괜찮은데 그때 설명드렸던 이제 전체 컴포넌트에서 형제 컴포넌트가 있고 그 안에 또 자식 컴포넌트가 있는데 요 자식 컴포넌트가 A고 요 자식 컴포넌트가 B라면 A에서 B로 옮길 때는 직접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계층을 타고 부모 올렸다가 이제 공통 영역까지 오면 거기서 또 자식 이렇게 내려서 전달해주는 되게 복잡한 구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전역으로 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시를 좀 보면 지금 저희가 그 코드펜에 제가 간단한 어플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자, 코드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코드를 다 짜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에 뭐 앱이랑 메인이랑 뭐 이런 거 다 그려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걸 자세히 이제 천천히 보실 분들은 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런 구조로 탑바랑 뭐 이제 섹션이랑 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자, 지금 현재 섹션 아이템 1, 2, 3가 있고 뭐 메인에는 섹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놨어요. 섹션 1, 2가 있고 자, 그럼 이 각각의 요소에 색깔을 칠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냥 요거를 그레이라고 제가 섹션 아이템 3에다 직접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데다가 또 뭐 이렇게 그레이다 뭐 이렇게 명세를 직접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서 얘를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이고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약간 노가다 느낌으로 스타일을 반영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하니까 컴포넌트화 시켜서 뭐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요소를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서 프롭스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롭스로 스타일, 요거는 이제 정의한 거고 프롭스로 이제 속성을 내리는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테마 컬러 스테이트하고 프롭스로 내려서 자식 요소가 얘를 받아서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막 자식 쪽에 뭐 선언하고 아니면 부모, 자식 다 각각 선언했다가 그거를 부모 쪽에서 만든 다음에 그 상태 값을 프롭스로 내려서 자식 쪽에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거죠. 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훅을 도입해서 커스텀 훅을 도입해서 또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쭉쭉 도입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현재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커스텀 훅이 use to do 스테이트로 빠져나와서 앱에다가 일단 넣어줘요. 자, 그럼 앱에서는 다른 요소에다가 이제 넣어줄 때는 자식 요소로 내려주니까 얘네들을 프롭스로 내려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줘서 얘네들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각각의 자식
컴포넌트에 직접적으로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거는 얘가 어떻게 보면 그 여기서 만들어서 중앙이 있고, 그러니까 앱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 좀 계층으로 나눠 보자면 앱이 있고, 여기서 자식 요소가 이렇게 뭐 있다 치면, 계층으로 치면 이렇게 밑으로 있겠죠. 돔트리처럼 마치 뭐 이렇게 있다 치면, 뭐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뭔가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전달을 해주고, 자 얘를 또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요거를 받아서 자식 요소에 또 필요하다면 전달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는 뭐 이런 구조인데, 자 이게 좀 용어로 치면 그 프롭스 드릴링이라 해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부모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로 이렇게 내려주는 프롭스 속성을 계속 전달하는 걸 드릴링이라 합니다. 그래서 뭐 조상, 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증조 할아버지 될 수 있고, 또 올라갈수록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고, 할아버지가 자손한테 직접 데이터를 주고 싶어도 안 돼요. 그건 이제 구조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아버지 거쳐서 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한 할아버지 자식 관계만 해도, 그러니까 뭐 손자 관계만 해도 그나마 할 만한데, 증조 할아버지 막 이렇게 계층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아마 조상 계층까지 막 올라가면 이게 쉽지가 않다. 특히 막 아까 말했다시피 형제 컴포넌트인데 형제 컴포넌트 안에 자식들끼리 통신할 때, 이럴 때도 되게 복잡해지고,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치면 전역 관리로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텍스트 API를 도입해서 이렇게 전역적으로 얘를 등록을 했고, 자 컨텍스트 API, 자 요거를 크리에이트 컨텍스트 API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이제 컨텍스트 API를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했고, 얘를 받아서 이제 필요한 곳에서 유즈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걸로 유즈를 감싸면 이게 리액트 내장 훅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예전에는 유즈 컨텍스트 뭐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신해서 유즈 키워드로 감싸면 전역적으로 어떤 애를 선언하고 이제 주입하는 것도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선언하고 어딘가에서 얘를 주입하면 돼요. 주입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스토어 쪽에. 그리고 얘를 끄집어냈을 때는 유즈 키워드로 감싼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빼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뭐 직접적으로 주입하다기보다는 선언하고 그냥 여기에다가 뭐 색상값 정도 이렇게 넣은 정도고요. 걔를 유즈로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데서 이렇게 유즈하고, 여기서도 유즈하고, 필요한 데서 그때마다 빼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대신에 약간 요거는 관례상 예전에 유즈 키워드, 유즈 뭐 컨텍스트 이런 걸 많이 썼으니까 유즈 키워드를 바로 쓰셔도 되는데, 요런 식으로 한번 감싸주고 쓰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스타일상.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개인 스타일이나 뭐 이제 컨벤션일 수 있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는. 근데 뭐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훅스는 유즈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게 좋다, 막 약간 유즈 이런 컨벤션이 좀 있었다 보니까 얘를 한 번 더 추상화시켜서 유즈, 그러니까 어떤 기능인지 그 함수명을 명세한 다음에 유즈 붙여서 기존에서 썼던 요 유즈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랩핑한 거죠, 함수로. 요렇게 해서 얘를 쓰기도 합니다. 요런 스타일로. 자, 그리고 이게 프로바이더 속성을 또 이용해서 특정 영역을 이렇게 감싼 다음에, 요거 이제 컨텍스트 관련돼서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함수가 컴포넌트를 만들고, 얘를 이제 또 이렇게 컴포넌트화 시킨 거를 감싸서 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싸면 요 내부에서는 유즈나 이런 것들이 호환이 다 되고, 그러니까 컨텍스트로 선언한 애들이 그 공간을 부모 컴포넌트로 감싸서 얘네들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을 요런 방식대로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컨텍스트 API가 전역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전역 관리를 할 때 리액트 19에서 추가된 유즈를 쓸 거다. 그리고 유즈를 쓰는데 훅스처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훅스의 약간 관례를 좀 따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즈 붙이고 어떤 기능인지를 명세하고 뒤에 컨텍스트 붙인 다음에 훅스 그 함수를 따로 한 번 더 추상화 시킬 거다. 그리고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라는 걸 도입해서 특정 공간을 그 약간 그
저희 이렇게 리턴하고 그 밑에 컴포넌트들끼리 HTML 형태로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마지막에 도입을 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무튼 단순히 쓰시려면 프로바이더 그 컨텍스트 API 호출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신 다음에 유즈만 쓰셔도 돼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전역 관리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발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발하면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가독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라는 방식도 이제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프론트엔드에 이 방식을 다 도입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구조였다가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하면 use todo's state라는 값을 필요한 데서 다 주입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컨텍스트에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확장시킨 구조이고, 그래서 컨텍스트 API는 직접 전달하는 전역 관리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개의 비교표인데, 아무튼 이 방식을 차용해서 저희가 이제 회원 정보 관련된 거를 조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